네, 안녕하세요. 로스트를 배워보자. 이번 시간부터는 로스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스트의 이제 패키지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를 먼저 만드는데요. 이 패키지라고 하면 로스트에서 프로그램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를 우선 빌드를 하기 위한 콜콘이라는 패키지 빌드 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콜콘을 사용해서 로스트 패키지를 어떻게 빌드하는지, 또 그리고 로스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저장하기 위한 작업 공간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파이썬 로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배웠던 로스트의 노드, 그리고 토픽, 서비스, 파라메타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로스2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로스2의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로스트 작업 공간은 로스1에서 만약에 로스1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로스1에도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요. 로스트는 뭐 작업 공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로스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스를 설치를 했지만 그 폭스는 로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언더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로스트의 기본 작업 공간은 그 폭시의 언더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언더레이 위에 우리가 그 사용자가 개발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컴파일도 하고 빌드를 해서 실행까지 시킬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 공간을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오버레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스트 환경 소싱을 먼저 해야 되고요. 소싱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변수들을 불러와서 실행시키는 걸 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스트의 기본, 즉 언더레이가 되는 기본 로스트 폭시의 환경 소싱은 소스하고 opt 로스 폭시의 setup.bash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매번 터미널을 열 때마다 사실은 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기본적으로 .bash rc라는 터미널이 실행될 적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실행 파일인데요. 이 실행 파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소스 opt 로스 폭시 밑에 setup.bash를 실행하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요. 터미널이 열릴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니까요. 이렇게 그 .bash rc 파일 쪽에다가 파일 안에 이 소식문은 넣어주는 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스2의 작업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렉토리인데요. 디렉토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스트 언더바 WS라는 이름으로 한번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ake dir 해서 -p -p 옵션은 하위 디렉토리까지 생성을 하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로스트 물결 표시는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홈 디렉토리 밑에 로스트 언더바 ws 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src라는 디렉토리도 생성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엔터를 치고 또 ls를 해보면 root.ws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네, 디렉토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ls를 해보면 역시 src라는 디렉토리까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src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src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넣게 됩니다. 지금 우선 그럼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다가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튜토리얼 패키지를 한번 이쪽에 소스를 여기다가 우리가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있는 git 클론 해서 로스 튜토리얼.git에 있는 폭시 데블이라는 레포지토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 붙여놓도록 하죠. 길으니까. git 클론 해주고 다운로드를 해주면 자 ls를 하고요. 그러면 src 디렉토리 안에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로스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로스 튜토리얼스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 로스 cpp 튜토리얼스와 로스 파이 튜토리얼스, 로스 튜토리얼스, 터틀심 이렇게 4개의 디렉토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스를 내려받아서 소스를 넣어놨지만 사실 이렇게 소스만 넣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소스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와 기본 로스의 우리가 언더레이라고 했죠. 폭시가 가지고 있는 언더레이 패키지들 간의 종속성, 즉 연관성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로스의 패키지들 간의 연관성은 lossd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속성 명령인 lossdp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작업 공간의 최상위 경로로 와서 여기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lossdp install -i 하고요. install 그러면 lossdp의 종속성을 설치하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i 하고 옵션을 from path 경로로부터 시작해서 src 경로로부터 시작해서 안에서 시작해라 라는 명령이고요. 옵션이고요. 그리고 로스 디스트로는 로스의 버전인데요. 폭시 버전 종속성을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y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설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한번 이 명령을 실행해서 우리가 지금 다운받아서 설치한 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를 치면 종속성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금방 종료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만약에 새로 설치를 했다든지 작성을 하면 이런 이 프로그램과 기본 로스 언더레이에 있는 폭시 버전과 로스의 베이스와 서로 종속성을 종속성을 설치를 해줘야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패키지를 새로 만들게 되면 package.xml 파일에서 종속성을 설치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패키지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콜콘이라는 그 빌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콘이라는 거는 로스의 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한 빌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콜콘 외에도 뭐 다른 빌드 툴들이 있는데 로스2에선 공식적으로 콜콘을 사용하므로 본 강좌에서도는 콜콘을 사용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콘 작업 공간의 최상위에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콜콘 빌드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자, 우리가 새로 설치한 소스들이 컴파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가 다 끝났고요.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콜콤 빌드에는 몇 가지 유용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업투라는 명령 옵션이 있는데요. 이 패키지 업투는 패키지와 종속성을 빌드는 하지만 전체 작업 공간은 빌드하지 않을 때 어떤 특정 패키지만 빌드를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지면 이 빌드하는 시간이 전체를 빌드하게 되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특정 패키지만 빌드할 때 그때 패키지 업투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링크 인스톨이라는 건요. 이거는 기존의 그 빌드를 해서 성공적으로 빌드가 된 것들은 다시 빌드하지 않고요. 변경된 그 프로그램만 빌드하도록 하는 옵션이어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심링크 인스톨도 사용하면 좋은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콘솔 다이렉트 플러스는 빌드하다가 생기는 뭐 에러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콘솔을 통해서 보여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옵션이 되겠고요. 이제 빌드가 우리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LS를 자 소스 디렉토리로 가서요. 네, 여기에서 로스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 가서 LS를 해보겠고요. 네, LS에서 터틀심이라는 프로그램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CMake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우리가 그 로스트 WS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가서 다시 LS를 해보면요. 아까는 src라는 소스 디렉토리만 있었는데요. 지금 빌드를 하고 나니까 빌드라는 디렉토리하고 인스톨이라는 디렉토리 또 그리고 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1에서는 데블이라는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생겼었는데 로스2부터는 데벨이라는 디렉토리는 없어지고 인스톨이라는 디렉토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인스톨 디렉토리는 이제 우리가 오버레이를 소싱, 즉 환경 파일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설정 파일이 있는 곳이고요. 이 오버레이를 소싱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만든 로스2WS라는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소스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인스톨 밑에 로컬
local setup.bash라는 환경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로스트 워크스페이스에 오버레이 작업 공간이 설치되는 걸 보실 수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레이에서 자, 터틀심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기존의 로스트 폭시의 기본 터틀심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우리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터틀심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소스를 수정해서 기존의 언더레이에 있는 터틀심이 아닌 우리가 만든 커스텀 터틀심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한번 기존 터틀심에서 그 터틀심의 창에 제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스 디렉토리로 이동하시고요. 거기서 로스 튜토리얼스 밑에 터틀심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네, 터틀심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src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요. src 디렉토리가 즉 이 터틀심이라는 우리 패키지에 로스 프로그램에 로스 패키지인데요. 로스 패키지에 소스들이 들어있는 서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rc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터틀심 소스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터틀심 소스에서 turtleframe.cpp의 소스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turtleframe.h는요, 이제 창을 만들어주는, 터틀심의 창을 만들어주는 소스가 되겠어요. 네, 여기에서 set window title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죠. 네, 이게 지금 터틀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윈도우의 제목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그 터틀심 윈도우의 제목이 지금 기존의 터틀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을 my 터틀심이라고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변경을 했고요. 네, 소스를 변경하게 되면 이제 빌드를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드는 콜콘 빌드로 해주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배웠었던 빌드 옵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키지 업투라는 빌드 옵션을 사용해서 터틀심 패키지만 빌드를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벤트 핸들러 콘솔 다이렉트 플러스 옵션을 줘서 에러라든지 워닝들을 화면에 모두 출력하게끔 한번 옵션을 주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를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빌드되는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개의 지금 프로그램은 뭐 없지만 터틀심만 지금 한 개의 패키지만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수정을 해주고 지금 새롭게 컴파일을 해서 새로운 터틀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소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l setup.bash라고 네, 소싱을 합니다. 네, 소싱을 하고요. 자, 터틀심 노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런 터틀심 네, 터틀심 노드 네. 네, 터틀심 노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네, 기존에 터틀심이라고만 나오던 터틀심의 윈도우가 이제 마이 터틀심이라는 예, 우리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예, 기동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퀄컴 빌드를 통해서 로스의 패키지를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